완전히 적재된 대형 트럭의 무게는 8만 파운드입니다. 이것이 미국 고속도로에서 허용되는 법적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의 거의 전부가 18개의 접지면을 통해 아래로 전달되는데 각각의 크기는 사람 손바닥 정도입니다. 18개의 타이어가 접지력이나 견인력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더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압력, 포장도로, 그리고 수십 년간 연구된 가혹한 물리법칙 때문입니다. 큰 타이어가 작은 타이어 2개 무게를 지탱한다면 왜 굳이 나눌까요? 왜 뒷바퀴 축에는 타이어를 짝지어 달고 앞 조향 축에는 단일 타이어만 달까요? 그리고 시속 65마일로 달릴 때 그 이중 타이어 중 하나가 터지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왜 도로 손상은 트럭의 무게뿐만 아니라 타이어 개수에도 영향을 받을까요? 그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간단한 공식에서 시작됩니다. 압력은 하중을 접지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진짜 그게 다예요. 2만 파운드를 타이어 하나로 지탱하면 그 모든 힘이 손바닥만 한도로 한 부분에 집중됩니다. 같은 2만 파운드를 2개의 타이어로 나누면 각 접지면에 가해지는 압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도로는 트럭의 전체 무게를 느끼지 않습니다. 도로는 각 타이어가 주는 힘을 따로따로 느끼죠. 그래서 고속도로에는 전체 중량 제한뿐만 아니라 축별 중량 제한이 있는 겁니다. 도로는 전체 트럭의 무게가 아니라 각 타이어가 하는 일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뒷바퀴가 이중으로 달린 건 더 많은 하중을 싣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하중을 더 넓은 면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접지면이 하나에서 둘로 바뀌는 이 변화가 트럭이 도로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득을 보는 건 도로만이 아닙니다. 트럭 자체도 그만큼 이득을 봅니다. 만약 단일 뒷바퀴가 터지면 그 축은 거의 완전히 하중 지지력을 잃게 됩니다. 트럭이 내려앉습니다. 프레임이 뒤틀립니다. 운전자는 상황이 치명적으로 악화되기 전에 몇 초 안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중 타이어 중 하나가 터져도 다른 타이어가 여전히 남아있고 공기가 차 있으며 하중을 지탱합니다. 운전자는 변화, 즉 한쪽으로 끌리는 느낌이나 진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트럭이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갓길까지 겨우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트럭 정차장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복성은 추가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이중 바퀴는 동시에 포장도로 공학적 해결책이자 기계적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이 진짜 답이고 거의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타이어가 많으면 접지력, 견인력, 제어력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죠.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레이스카는 넓고 두꺼운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오프로드 차량은 최대한의 견인력을 위해 여러 개의 차축을 사용합니다. 고성능 차량은 도로와의 접지면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세미트럭에 적용하면 완전히 반대로 작동합니다. 견인력은 타이어 개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견인력은 각 타이어에 가해지는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완전히 적재된 이중 타이어 조립은 사실 하나의 넓은 싱글 타이어보다 타이어당 접지력이 더 적습니다. 이중 타이어 구조는 견인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압력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반대의 목표이며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이 오해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부분을 모두가 놓치고 있습니다. 트럭 운송업계에는 사실 이중 타이어에 직접적인 경쟁자가 있으며 수년간 점점 성장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슈퍼싱글 또는 와이드 베이스 싱글 타이어입니다. 이 타이어는 일반 트럭 타이어보다 더 넓으며 두 개의 이중 타이어를 합친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측정 가능한 이유들로 인해 장거리 운송 차량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슈퍼 싱글 타이어는 교체되는 두 개의 타이어보다 무게가 더 가볍습니다. 차축에 가해지는 무게가 줄어들면 더 많은 적재 용량을 확보하거나 연비가 향상될 수 있으며 때로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두 개가 아닌 한 개의 타이어만 다루면 되기 때문에 장착과 정비가 더 쉽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장거리 운송 차량이 슈퍼 싱글로 교체할 경우 연비가 3에서 5%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진이 극히 얇고 연료가 가장 큰 비용인 업계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슈퍼 싱글은 중복성이라는 이점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타이어가 하나 펑크가 나면 예비 타이어도 없습니다. 트럭이 멈추게 되고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슈퍼 싱글 타이어는 무게는 더 가볍지만 일부 도로에 듀얼 타이어보다 큰 손상을 줍니다. 이는 압력 집중 방식의 차이입니다. 넓은 단일 타이어는 단일 면적으로 하중을 전달하며 듀얼 타이어는 틈이 있는 두 면적으로 하중을 분산해 전달합니다.
그 틈이 바로 아래 포장도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중이 가해지는 패턴이 다릅니다. 하중이 아스팔트층을 통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듀얼 타이어와 슈퍼 싱글 타이어의 논쟁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논쟁은 현재도 차량 운송회사, 도로공학부서, 그리고 타이어 회사의 회의실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듀얼 휠 자체의 역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며 본격적인 상업용 트럭 운송이 시작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0년대와 1920년대의 트럭이 실제로 무거운 짐을 싣고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단일 후륜 타이어는 부드러운 땅에 빠지고 접지력을 잃고 포장 도로를 깨트리곤 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들은 규정 때문이 아니라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타이어를 짝지어 사용했습니다. 트럭은 더 잘 움직였습니다. 도로 수명도 길어졌죠. 놀라운 점은 1920년대엔 엔지니어들에게 관련 공식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포장도로 하중 한계 방정식도 없었고 타이어 하중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전달되는지 모델도 없었습니다. 엔지니어와 지방정부는 도로 균열을 보고 무엇이 무거운지 알아낸 뒤 금지했습니다. 예측 아닌 사후 대응이었죠. 그들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공식은 1950년대와 1960년대가 되어서야 표준화되었습니다. 미국 주 고속도로 공무원협회 ASHTO가 주도한 대규모 연구 프로그램, 즉 ASHTO 도로 테스트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로 손상은 하중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습니다. 축 하중의 4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축에 실린 하중을 2배로 늘리면 도로 손상도 2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상은 16배로 증가합니다. 하중을 3배로 늘리면요. 손상은 81배가 됩니다. 수학적으로 매우 가혹합니다. 축, 하중 제한을 10%만 초과한 트럭도 1마일당 약 46%더 많은 포장 손상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 하나의 공식 4제곱 관계가 축 하중 제한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무게 측정소가 있는 이유이며 이중 타이어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집중된 1파운드의 추가 하중은 분산된 하중보다 도로에 큰 비용을 초래합니다. 두 번째, 교차점입니다. 따라서 이중 바퀴는 규제에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필요성에서 시작되었고 이후에 규제가 그에 맞추어 따라온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후 도처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대형 트럭이 타이어 펑크에도 계속 달리는 건 이중 타이어가 설계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나가도 다른 쪽이 버텨줍니다. 타이어샵 직원이 이중 타이어를 장착할 때는 두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가 430분의 1인치 이내로 같아야 합니다. 트레드가 맞지 않는 이중 타이어는 하중을 받을 때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부풀어 있는 타이어가 자기 목 이상을 짊어지며 스스로를 더 빨리 닳게 만듭니다. 포드 F350, RAM 3500과 같은 듀얼리 리어 X를 가진 픽업 트럭들은 바로 이 하중 분산 논리를 그대로 계승해 교회 주차장에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기를 줄인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다리 중 중량 제한이 표시된 곳은 듀얼 타이어 엑셀 구성을 기반으로 한 하중 모델을 사용합니다. 만약 모든 트럭을 슈퍼 싱글 타이어로 바꾼다면 모든 다리의 등급을 다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흩어져 있는 찢어진 타이어 잔해, 지퍼처럼 길게 늘어진 고무 조각들은 거의 항상 듀얼 타이어의 안쪽 타이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타이어가 서서히 공기압을 잃는 동안 바깥쪽 타이어는 형태를 유지해 문제를 숨겼던 것이죠. 듀얼 타이어 한 쌍이 서로 맞지 않아 하나는 과도하게 공기압이 높고 다른 하나는 낮을 경우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아 과부하가 걸린 타이어가 먼저 파손됩니다. 운전자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공기압 부족 타이어가 왜 고장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RB 제조업체들은 1990년대에 짐을 가득 실은 A급 모터홈에서 후륜 타이어 파열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모터홈에 짐이 가득 차면 단일 타이어로는 무게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업계는 이중 후륜 차축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농기계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거대한 농업용 타이어, 즉 플로테이션 타이어는 넓은 단일 타이어로 사용됩니다. 부드러운 토양에서는 중복성보다 최대한 넓은 접지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젖은 들판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타이어가 두 개의 좁은 타이어보다 트랙터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군용 화물 트럭은 민간 세미 트럭과는 약간 다른 이중 타이어 간격을 사용합니다. 이는 비포장도로에서 바퀴 자국 옆이 아니라 그 위를 걸치도록 간격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마존의 라스트마일 배송배는 법적으로 후륜 이중 타이어가 필요하지 않은 중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차량 설계의 비용 계산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액체를 실은 탱커 트럭은 코너를 돌 때마다 출렁이는 동적 힘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중 후륜 구조는 트럭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적재물이 계속해서 재분배되기 때문에 트럭이 넘어질 것 같지만 쌍으로 된 타이어가 차축에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중 타이어 사이의 간격, 즉 야기에서 3인치는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간격은 진흙이나 도로 이물질이 끼지 않을 만큼 넓으면서도 조향 시 두 타이어가 서로 따로 움직이며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유닛처럼 작동할 수 있을 만큼 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럽 도로는 미국 도로보다 더 높은 차축 하중을 허용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유럽의 포장 기준이 다른 가정에 기반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아우토반에서는 합법인 동일한 트럭이 텍사스, 고속도로에서는 차축 하중 제한을 초과할 수 있는데 이는 트럭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아래의 도로, 공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듀얼 휠의 진짜 단점은 수십 년에 걸쳐 완전히 해결된 문제였습니다. 내부 타이어는 주행 중에는 거의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이 타이어는 외부 타이어 뒤에 숨겨져 있고 도로를 향해 있으며 트럭을 멈추고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내부 듀얼 타이어의 공기압이 천천히 빠질 때, 즉 갑작스러운 파손이 아니라 서서히 새는 경우 외부 타이어는 계속 멀쩡해 보이고 두 타이어는 계속 움직입니다. 하지만 내부 타이어는 계속 휘어집니다. 회전할 때마다 정상보다 더 많이 휘어지고 열이 발생하며 내부에서부터 손상됩니다. 트럭 운송업계에서는 이러한 화재를 집 파이어, zip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내부 타이어는 자신의 휨으로 인해 발생한 열로 인해 불이 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트럭이 정상처럼 보이지만 휠하우스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결국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밸브 스템에 센서가 내장된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어 실시간 공기압 수치를 운전석 디스플레이로 전송합니다. 이제 운전자는 정차하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추측하지 않고도 18개의 모든 타이어 공기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운송업체들은 더 나아가 축을 통해 에어라인을 연결해 트럭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타이어에 공기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중앙 집중식 타이어 공기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술은 원래 군용 차량에서 시작되었는데 거칠고 비포장된 도로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이 임무의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센서 가격이 저렴해지고 운송업체 관리자들이 경제성을 계산하면서 상업용 트럭에도 도입되었습니다. 슈퍼 싱글 타이어는 효율성이 높은 장거리 운송 구간에서 확산 추세입니다. 하지만 듀얼 휠은 여전히 특수 분야에서 선호됩니다. 건설 현장, 지역 배송, 탱크로리 등 도로가 불규칙하거나 타이어 파손이 치명적인 곳에서는 듀얼 휠을 사용합니다. 듀얼 휠은 트럭의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듀얼 휠 자체가 바로 설계의 핵심이며 트럭이 현재의 적재 중량으로 공공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 내 모든 고속도로, 모든 다리, 모든 중량 측정소는 뒷차축 하중을 하나의 접지면이 아닌 두 개의 접지면에 분산시키는 차량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두 줄의 고무, 두 가닥의 접지, 40톤의 무게가 밤을 가르며 움직입니다.